자가격리는 매우 중요한 방역 대책입니다. 물론 자가격리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잘 지켜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만약 그것이 이제 잘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본인은 괜찮을지는 모르겠지만 주위의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고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잠재적 감염자들이 나타나게 되면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들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입국하시는 분들 그리고 자가격리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자가격리 수칙을 엄격하게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국민들에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자고 호소한 지 6일차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종교시설의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22일부터 25일까지 종교시설 44,296개소를 점검하였고 이 중 5,356건의 행정지도, 방역지침 미준수 시설 581개소의 행정명령을 발동하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종교단체에서 종교행사를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만 일부 교회에서의 예배 활동이 계속되고 있어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하여 종교계의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종교계와 소통을 강화하여 자발적 동참을 요청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현을 위한 종교별 자체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중앙과 지방이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개인의 불편을 감수하고 계시는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오늘 0시부터 미국 입국자에 대해 강화된 검역 절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증상자의 경우에는 모든 해외 입국자가 동일하게 공항에서 선제 격리하고 진단검사를 통해 음성을 확인한 후 귀가 조치합니다. 미국 입국자 중 증상이 없는 우리 국민과 장기 체류 목적 외국인은 2주간 자가격리 대상이며 격리 기간 중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진단검사를 실시합니다. 일정한 거소가 없는 단기 체류 목적의 외국인은 입국 과정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을 확인하고 귀가 조치하며 이후 매일 전화 점검을 확인하는 강화된 능동감시를 실시합니다. 신속한 진단검사를 위해 어제 오후부터 개방형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 입국자 중 무증상 자가격리 대상자의 귀가 과정에서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교통 지원 방안도 마련합니다. 유럽, 미국 등 해외 입국자는 승용차를 이용한 귀가를 적극 권장하고 승용차 이용이 어려운 경우 전용 버스와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내일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의 16개 주요 거점 지역으로 이송하고 수도권 외 지역은 강명역까지 공항버스로 우선 이송한 후 KTX 전용칸을 이용하여 각 지역 거점 역사로 이동하고 승용차 및 지자체 수송 차량 등을 이용하여 귀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한 공항버스와 KTX 운임은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합니다. 자가격리를 어기는 것은 감염병 예방법 및 검역법 위반 사항으로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음에도 격리장소를 무단 이탈한 사례 등으로 고발, 수사 의뢰된 건은 현재까지 40여 건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주민신고도 병행하여 자가격리 위반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위반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외국인의 경우 자가격리 무단이탈 시 강제 출국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자가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7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아동 돌봄 쿠폰을 지원합니다. 지자체별 여건에 맞게 전자상품권, 지역 전자화폐, 종이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며 229개 중 192개 지자체가 전자바우처 형태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전자바우처는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아이 행복카드 또는 국민 행복카드로 지급되도록 시스템을 준비 중이며
지역 전자화폐나 종이 상품권은 4월 초부터 각 지자체별로 준비 절차를 거쳐 지급할 예정입니다. 어제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화상회의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우리의 대응 사례를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 대응이 주목받고 평가를 받는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국민 여러분과 방역의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비롯한 방역 인력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의료진 수당 관련 사건은 대구시의 한 개 선별진료소에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발생한 일로 파악되었습니다. 정부는 대구시 및 경북도와 협력하여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대구 경북으로 달려와 주신 의료진 분들에게 수당 지급, 숙소 제공 등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환자 치료에 전념하고 계신 의료인들의 헌신과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 이분들의 예우와 처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구에 파견된 의료진들의 경우 선별 진료소 또는 의료 현장이 배치된 곳에 따라서 다소 다른 수당 체계가 있고요. 모든 민간장 의료 인력의 경우에 이 위험 수당은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종별 평균 임금 등 기준으로 주유 수당 지급하고 있고요. 숙박비, 교육비 등 실비는 전액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별 진료소에 파견되어 있는 민간장 의료 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밖에 의료 현장에 파견된 분들에 대해서도 각각 거기에 해당되는 위험 수당 등 지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오전에 중대본 회의에서 해외로부터 유입하는 입국자들에 대해서 항공사 자체의 탑승자 발열 체크를 3월 30일 0시부터 0시 도착하는 항공편부터 적용하기로 국토부가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거는 국적 항공기, 외국 국적 항공기 모두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37.5도를 넘게 되면 탑승이 거부되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환불 조치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이것이 계속해서 몇 개월 동안 지속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조치이기 때문에 그 이후 4월 5일 이후 또는 어떤 상황들이 좀 나아졌을 때 이후에 대비해서 코로나19라는 이 감염병의 특성 자체가 단기간 내에 마치 칼로 무 자르듯이 그렇게 해결이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진 바이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장기간 동안 지속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장기간 동안 이 바이러스 감염병이 이제 지속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의 어떤 국민들의 어떤 일상적인 삶들을 어떻게 이제 영위해 나갈 것이냐라는 그런 데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어떤 문제 인식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아주 강화된 그런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가 않기 때문에 향후 지속 가능한 어떤 방역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또한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또는 직장에서 또 대중교통을 이용을 할 때 등 생활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거고 그 행동이 가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보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다루어져야 됩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생활 방역이라고 이제 부르는 것이고 지속 가능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이제 부르는 것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4월 5일이라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시점 전에 그러한 계획들이 발표가 되어서 국민들이 4월 5일 이후의 어떤 삶이 어떻게 그 감염병으로부터 좀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국민들이 어떠한 어떤 행동을 하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이제 상세한 안내를 이제 드리고자 하는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인 또 사회 구조적인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